야당이 결국 터뜨렸습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고서 윤석열 방탄 모드로 입장을 싹 바꾼 걸 두고 제대로 터졌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이 역대급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진숙 방통위 현장 검증까지 나가 탈탈 털어오면서 완전히 윤석열 정권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청문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특검법도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심사하려면 반드시 열게 돼 있다. 공청회나 청문회인데 가급적 청문회가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주로 공청회를 이용했다. 단 의결로서 생략할 수 있는데 생략할 사유가 저는 흐릿하게 잘 안 보인다. 힘들게 왜 의결까지 하면서 생략하냐는 것이라며 청문회 개최 의지를 재차 내비쳤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제기된 고발사주 자녀 논문 대필 등의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 최고위원은 또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는 보통 새로운 당대표가 뽑히면 주목도 많이 받고 일을 많이 저지르기도 하고 주목도 받는데 한 대표의 존재감이 선거 때보다 없어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원내대표라는 것이 본회의장에 출입 권한이 없어 본회의장에서 연설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의원총회는 대표니까 들어가기는 한다면서도 상임위를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속으로 살짝 무시하는 게 있다. 상임위원도 아니고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본인이 직접 체험하며 느끼는 것과 보고만 받고 느끼는 건 다르다며 당대표라서 당원을 대표하는 건 맞지만 실제로 국회는 원내대표라는 사령탑이 있어서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행정기관인데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만약 윤 대통령이 했다면 이거는 삼권분립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뭐 그렇게 겁이 없냐며 윤 대통령 본인이 한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휴가를 떠난 윤석열에게 맛집 투어하면서 과음만 하지 말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 6,487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고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 2,183명으로 외환위기 당시였던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다고 현재 민생위기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국 곳곳의 시장과 상가의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 가스요금, 전기요금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상인들은 또 얼마나 등골이 휘는지,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은 얼마나 되는지,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액은 얼마나 되는지 꼭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임금 체불액은 1조 43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작년 한 해 체불액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며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 줄폐업을 하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이 이렇게 어려우니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했습니다. 또 초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은 경제 살리기 정책이고 서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황당무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한 것을 두고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조회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며 이게 2024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지난 2021년 12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신조회에 대해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표현이라면 윤석열 정권은 미친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당 차원에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직접 찾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 첫날 10시간 만에 MBC, KBS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을 두고 현장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방통위를 방문한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최민희 과방위원장,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정원, 김우영, 한민수, 조인철, 박민수, 황정아, 이훈기 민주당 의원 10명입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 검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과방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내부 문서와 속기록, 회의록 등을 들여다보는데요. 방통위는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통위에 들어가기 전 오늘 방통위에 와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KBS 이사 선임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상황을 현장에서 검증하고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고 밝혔습니다. 김현 의원은 어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성명서도 발표하고 직원들 내부망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방통위는 독립기구이고 대통령 직속 기구가 아닌 소속 기관이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5일 오후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2일 통과된 이진숙 탄핵안 가결에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총극을 목도했다. 호기심 많은 혹자는 이것이 기네스 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듯하다며 정부의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불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앞에서 입장을 발표한 후 방통위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은 출근한 지 10시간 만에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지난 2일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2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붙여 총 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탄핵이 가결된 장관급 인사가 됐고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한편 오는 9일에는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 위원장 체제에서 선임된 박문진 이사 6명과 KBS 이사 7명을 포함해 총 28명의 증인을 불러 전체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현직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박문진 이사 임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는 12일 임기가 끝나는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 등 야권으로 분류되는 이사 3인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에 박문진 새 이사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2명만의 찬성으로 이뤄진 박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방통위의 처분이다. 더욱이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은 가중된다며 법적 대응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김태규 위원과 2명이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취임 10시간 만에 박문진 이사 6명 임명과 KBS 이사 7명 추천을 의결했는데요. 총 인원이 9명인 박문진, 11명인 KBS 이사회 중 관행적 여권 몫에 해당하는 인원만 선임했습니다. 관련해 박문진 이사 3인은 방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킬 의사도 박문진과 MBC의 독립성을 존중할 의사도 전혀 없고 극단적이고 자의적인 선악의 이분법에 사로잡혀 MBC 경영진을 해임하고 MBC의 방송 내용에 정권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박문진 이사를 임명했다며 현재 방통위가 위법하게 구성한 박문진 이사 임명 처분이 확정될 경우 대한민국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김기중 이사에 대한 방통위 해임 처분도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이사들은 이를 두고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정치 권력에 경고를 보냈음에도 방통위는 법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역사를 퇴행시키려는 시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며 박문진 현직 이사 3인은 이번 소송 결정으로 공영방송 MBC가 권력으로부터 비로소 독립해 진정한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남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은 이미 자행되고 있고 이제는 완전히 언론의 기능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만 볼 순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